그렇다면 종전선언,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비핵화 관련돼서 뭔가 좀 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설득 작업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신 거네요. 어제 회담에서. 알겠습니다. 자, 문대근 전 소장께는 어제 이제 정상회담 첫 번째 회담의 3대 3이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북한 측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그다음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배석을 했는데 우리 측과 북측의 배석자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거기에는? 옛날 그 제1, 2차 정상회담을 보면은 우리 측은 좀 수가 많고 북측 김정일 위원장은 그렇죠. 과거 2000년 부장 한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대 3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 그 정상국가로 가는 하나 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상회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는 확대 정상회담, 그다음에 단독 정상회담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어제는 3대 3.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정상회담은 정상끼리 이 회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배석자는 큰 어떤 의미는 없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냐. 가장 실세들. 그 분야에서 가장 이 어떤 일을 책임진 일꾼들을 이렇게 배석하고 배석시키고 이렇게 회담을 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실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익숙한 관계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하는 그런 톤이나 이런 것도 좀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사두현 위원님. 그러기 때문에 비핵화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러니까 범주나 시기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조치가 나올 수 있을까를 조금 갸웃했던 이유는 그 배석자가 지니는 상징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이 사실은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임종석 비서실, 우리 측 임종석 비서실장만 지금 이 정의용 실장으로 바뀐 거예요. 물론 그동안 이제 이 4, 5월까지 미북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비핵화의 주요한 협의 라인이 그 서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있지만 통전부장 사실은 통전부장 이 라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른바 스파이 라인이라고 통칭 불러왔습니다. 5월 이후의 라인들을 보면 이게 지금 사실은 미 국무부, 우리 외교부, 그다음에 북한도 여기서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나 리수용 국제부장. 이 라인들이 새롭게 떠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식 라인으로 떠오른 인물들이 배석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얘기돼 온 그런 아무리 이게 상징적인 조치라고 얘기하지만 밖으로 볼 때는 그 부분이 그러면 그러니까 세 개의 주요 의제 중에 평면적으로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이것만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다른 부분 어떤 거를 좀 전망하시나? 그럼 다른 부분도 좀 논의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럼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얘기하는 아까 군사적 비교적 구체적인 조치들이 가능한 정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기존 회담을 통해서 틀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 관계 장관이 꼭 배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한 간의 전반적인 이 화해 협력하고 그다음에 교류 이 관계들도 이미 합의 이루어진 바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이 통과를 해서 같이 배석을 할 수가 있는 접점이 거죠. 이렇기 때문에 굳이 또 그걸 자세하게 의제를 끊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경호에 관련 기사가 좀 나와 있네요. 최근접 경호 국제 관례 깨고 남측이 전담했다. 2선, 3선 경호는 북측이 진행. 최근접은 우리가 담당을 했다. 원래는 초청하는 곳에서 도맡는데 이번에는 그랬다는 거죠. 여기 보면요. 이날 무게차 퍼레이드에는 평양 도로 사정에 밝은 북측 호위 당국이 운전을 맡았고 그 옆에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탑승했다. 아까 사진에서 본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경호처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호와 직결된 문제인데도 북측 호위 당국의 배려로 남측 경호 책임자가 선탑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좀 실려 있네요. 자, 이쪽으로 가서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정상회담 일정, 아주 중요한 의제를 다룬 그
그 시간에 양측의 여사 부인들은 어떤 행사에 갔을까요? 그 얘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성악 전공 김정숙, 이설주 둘 다 음악을 공부했죠. 평양 음대 찾아 우리는 하나 합창했다. 어제 2개 정도의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오후에 첫 방문지는 옥류 아동병원이었습니다. 30분 전쯤 먼저 도착한 리설주 여사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김 여사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일정을 소화했고요. 여기에는 뭐 우리의 가수들도 같이 뭐 마술사 최현우, 그다음에 전직 탁구 선수 현정화 등도 동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기 있습니다. 평양음대. 김 여사와 이설주 여사는 오후 3시 30분 북한 최고 음악인 양성학교인 평양음악종합대학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 수업하는 장면도 참관을 했다 그러네요.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갓난 아기로부터 16살까지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좀 수술에 대한 조치들이 많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동 김용병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상을 한번 공개해 옆으로 잠깐 서서 입사이 미안하고 옆으로 잠깐 서서 참 힘들 텐데 이게 시험 보내는 문제일 텐데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까지 도와주면 되니까 참 본받을만 합니다. 예. 네, 어제도 뭐 바쁜 일정이고 오늘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을 해서 아마 같이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일단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여기도 김여정, 저기도 김여정. 문 대통령 환영 행사 총지휘. 여기는 지금 문 대통령 환영 행사 총지휘 정도만 나와 있지만 실제 어제 환영 공연 만찬 때도요. 굉장히 많이 모습을 비췄습니다. 만찬 공연장에 미리 가서 준비하는 모습까지 다 포착이 됐거든요. 기사 좀 자세히 보죠. 순환공안, 백화원 한 발 먼저 등장. 남북 정상 동선 점검 등 역할 톡톡. 의장대 사열된 단상위로 뛰어 올라가 웃으며 문 대통령 자리를 안내하게 됐다. 그리고요. 오후엔 3+3 정상회담에 또 배석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전도 하고 행사도 총괄하고 정상회담 의제도 관여했다. 이런 얘기인데 제목이 맞네요. 여기도 김여정, 저기도 김여정. 여기 사진 좀 보시죠. 여기 보면은 의장대 이전 분열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장면인데 약간 자리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뛰어 올라가서 바로 잡아주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공항에 이제 이 관악단이 나와서 연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도 뭘 하고 또 얘기를 하고 가는 장면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영상을 보시면 지금 백화원 초대소에서 미리 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저렇게 뭐 주변 사람들 얘기까지 하는 장면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장면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기 전 모습인데 저렇게 그냥 다닙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은 다 꼼짝 않고 준비했는데 혼자 가로질러 다니면서요.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은 이 관현악단 앞에, 군 악단 앞에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갑니다. 가방을 들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굉장히 분주한 모습인데요. 반면에 다른 북한 쪽 인사들은 다 조용히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네. 정우갑 위원님. 보면은 확실히 대단한 위상이라는 게 다시 한번 좀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이제 백두혈통이라는 예. 그 존재감이 있고. 예.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저렇게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 예.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같은 어떤 위상, 백두혈통이라는 그 위치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 등 이제 남한 측 인사들과의 그동안의 몇 차례 만남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편하고 친숙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이 마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제가 좀 두드러지게 보니까 뭐 의전 이런 것보다도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남북 정상간 만났을 때 배석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정치적 위상, 예. 역할까지도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예. 김여배 전 부부장의 그 위상을 다시 예. 한번 예. 그 드러내 보이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해외 순방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할 때 보면은 그 나라의 이제 정상회담 배석자하고 의전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엄격히 분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석까지 했어요. 그리고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한으로 내려왔었죠. 그때 당시에 보고 가서 북한 측의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KTX를 타보니까 대단하더라. 그리고 이런 KTX 정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나라하고는 좀 가깝게 지내다. 이런 조언을 했다는 후일담도 들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리고 의제를 설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나 하는 이런 추측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차주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요거는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북한 내에서 같은 백두혈통이고 굉장히 이 비중이 있는 예. 인물이고 현재 김정은 위원장 체제 내에서는 예. 아마 가장 그 김정은 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 김여정 제1부부장일 거예요. 그런데 총애를 받고 신뢰를 받는다는 거하고 그 최고 지도자를 대체 가능한 이른바 얘기하는 우리가 2인자라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꾸 그 면이 혼동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경우 이제 지금 백악관에서 인사도 보면 알겠지만 이방카 그 예. 트럼프 보좌관 같은 경우 자기 혈육이라고 못 쓸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엄밀히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하는 행동 의전이나 이게 의전도 들어가지만 예. 최고 지도자의 이미지라든가 대외적인 그 이 정상 체제 정상 국가로서의 그 모습을 지금 밖에다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지금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 하에서는 예.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지금 자꾸 인물만 보고 있거든요. 예. 북한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특이하게 갑자기 굉장히 세계 다른 곳과 동떨어진 예. 그런 은둔의 체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국가고 정상적인 체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상대를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최고 지도자의 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부각되는 면, 이거는 사실 우리 언론이 지나치게 북한 체제의 은근히 비정상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생각해 본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노동당 제1부부장입니다. 그렇다면 의전과 행사를 주관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정상회담에 배석까지 한다는 게 부부장 정도의 자격으로 정상회담을 배석한다? 이거는 조금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김은규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직급에 비해서 그 위상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 정도면? 그렇죠. 그건 북한 이제 현재 체제의 그 특성을 또 한편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김일성 집안의 그 소위 말하는 백두혈통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직함을 넘어서는 그 위상의 정도. 그리고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거의 비서실장 플러스 알파의 역할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차두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지금 마치 그 개화기에 혹은 그 서구의 어떤 그 힘이 몰려올 때 동방의 국가들이 그 서구의 어떤 그 뭐랄까 수준에 맞춰서 자신을 보이기 위한 마치 그런 지난한 노력과 같은 그런 모습도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과 현재 특수성도 북한이 좀 있지만 보편적인 어떤 맞추려는 노력도 좀 보인다. 그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이제 북한을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북한의 특수성 이런 게 꽤 많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어제 하루 동안 보여준 북한의 모습은 특수성보다는 약간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애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가 저희가 준비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기사인데요. 이번에는요. 방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의장 대 예포 21발 쏘고 대통령 각하.
이 표현을 쓴 거거든요. 아까 영상도 봤지만 최고 예우예죠. 이 각하라는 표현을 쓴 거는. 여기 보면 김명호 대자, 각하 영접하려 정렬, 문 대통령 받들어 총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모습도 확실히 이제 정상국가임을 보여주려는 노력, 그거의 하나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환대죠, 사실은요. 또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어제 사실은 백화원 초대소를 본인이 직접 가서 안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발전된 나라보다 초라한 숙소, 또다시 솔직, 겸손, 합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카퍼레이드 진행 무게차에서 문 대통령 뒷좌석 상석을 양보했죠. 그러고 보니까 문 대통령이 상석에서 앉아있다 내리는 모습이 포착도 됐습니다. 그리고 백화원서도 문 부부 먼저 입장, 꽃다발 받을 수 있도록 예우했다. 이렇게 돼서 북한의 대단한 환대, 그 환대 속에는 정상 국가임을 좀 보여주려는 어떤 의도도 섞여드는데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요. 초라한 숙소 그리고 수준이 낮을지 모르지만 성의를 다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런데 앞서 지난 4월에는요. 우리 특사단을 만나서 북한은 가난한 나라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4월 정상회담 당시에는 교통이 불비하다. 글쎄요. 스스로 이런 얘기까지 밝히면서 뭔가 상대방과 교감을 하는 이런 노력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모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자세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어제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양복과 형형색색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선 호슬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흔들어 보이며 환호했는데요. 일부 시민은 눈물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도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몇몇 시민들과 직접 악수를 하기도 하고 90도로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90도 인사가 평양 시민들에겐 다소 낯설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선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인사가 최고 존엄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 2차례 개최됐던 회담과 비교했을 때 최초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먼저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남북 대통령 내외가 함께 있는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차례 사열 때와 달리 대통령 내외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사열이 이뤄졌고요. 사상 처음 21발의 예포가 발사됐습니다. 또 시민들이 북한 내에서 한반도기를 흔드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남북 두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2박 3일간 그릴 최초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문 전 소장님. 여러 가지 환대한 모습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어요, 우리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체로 봤을 땐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북한 쪽이 좀 모자라는 점, 부족한 점을 스스로 밝혔어요. 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그런 얘기를 몇 차례 한 겁니다. 어떤 의미로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그 퍼스널리티, 개인적인 퍼스널리티가 뭐 그렇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외국 물을 그 먹은 사람으로서 세상 물정을 잘 유학 아니까 경험이 있다. 어떤 가식이랄지 어떤 거짓된 행동, 말을 아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굳이 뭘 꾸며내서 그렇죠. 과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좀 하지 않나요? 다 아는데 옛날에는 뭐 그냥 넘어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 한 게 상당히 좀 우아스러운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옛날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개방 계획을 할 때 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개방 계획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브란트 수상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현상을 변경하려면은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자. 그리고 싸우지 않으려면은 그러니까 대화하고 협상하자. 본인이 바뀌길 원하면 본인의 현상 자체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좀 지원 받을 거 지원 받고 또 할 말을 또 하면서 이게 하나 그 진정한 어떤 솔직한 사람들의 자세가 아닌가. 김정은 위원장은 젊고 아주 뭐 패기도 있지만은 그런 면들이 상당히 좀 앞으로 남북 관계, 북한의 변화에 뭐 좋은 전망이랄까요?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긍정적이서 보는데. 여기 김은규 교수께서 좀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어요. 예, 먼저 말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역으로 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체제와 그리고 어떤 사회 정치적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또 한편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이 정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상당히 그 판단을 잘하고 있다. 그것은 생각보다는 훨씬 정교하게 이 지금 어떤 그 상대를 대하는 거라든가 전략을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간단치 않은 그 인물이고 그만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그 자신감도 동시에 보여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감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다. 네, 정우갑 위원님. 정우갑 위원 아까 지금 문대근 전 소장께서 여러 가지 이전 현실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들어간 거다. 그거와 함께 어제 주목된 거는 여명거리를 캅퍼레이드를 한 거거든요. 여명거리는 사실 북한이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요. 자랑하고 싶은 장소를 모시고 간 거고요. 문 대통령과. 그리고 나서 또 굉장히 북한의 좀 어려운 이 사정을 스스로 또 밝히기도 했어요. 자랑이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있는 그대로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김정은이라는 그 젊은 신세대 그리고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그런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북한에서 핵이라는 건 절대성인데 그걸 어쨌든 핵 포기라는 그 노선 자체도 바꾸면서 김정은 그 위원장이 지금 얻고자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결국에는 제가 보건대 경제 발전일 겁니다. 경제 발전. 핵을 포기했을 때 뭐로 체제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경제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전선언 이후에 제재와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플랜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경제 뭐 지난번에 철도 도로 상황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성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라고도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남한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기업인들도 많이 또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우회적으로 그런 점 등 여러 가지를 담으면서 표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는 아까 이제 의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긴장 완화라든가 관계 발전, 뭐 이산가족 상봉 상가 이런 건 상당히 순차적으로 굉장히 속도 있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는 별개의 문제냐? 대통령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 지금 그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그러니까 남북 관계 발전이라는 것은 비핵화의 부산물이 아니다. 비핵화를 촉진하기는 동력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돼야지만 관계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산물, 전제가 아니라 동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발전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지만 비핵화라는 움직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그런 밥 우드워드 책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에 맡겨둘 수 있겠느냐.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같은 일련의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경제 문제일 겁니다. 경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실용적인 길로 이미 가기로 했기 때문에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걷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듣는 그 가난한 나라 또는 이제 불비하다 이제 또는 이 발전된 나라에 비해서 초라하다. 이런 표현. 제가 어제 우리 언론을 보고 오늘자 노동신문을 봤어요. 노동신문에 저 표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있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라는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이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거는 분명히 저걸 통해서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그 인식이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내부적으로 했던 교실을 보면은요. 경제 상황이 지금 심각하고 불만족스럽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군사 분야에서는 이제 누구도 이루지 못할 위협을 이룬 강국이다. 강성대국이 맞는 거예요. 근데 경제 분야에서 아직 강성대국 되려면 멀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로 가겠다라는 의지 자체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거고 저도 어제 저 발언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대비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2년인가 3년에 주한 그 중국 대사가 당시에 와서 이제 이 토론회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의 지속적인 그 주변 국가의 경제협력 그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예. 중국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발전된 국가지만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저개발국이고 가난한 나라다. 그때도 좀 가난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네요. 근데 2003년이 중국이 한참 그 당시에 이른바 얘기하는 떠오르는 중국, 라이징 차이나가 시작이 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개의 그림을 겹쳐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등소평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내용하고도 좀 맥이 좀 닿는 얘기 같습니다.